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트리아지라고 들어보셨나요? 수백일 동안 변하지 않았던 응급 환자 분류 방식인데요. 이게 AI 로봇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AI가 재난 현장의 최전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응급 대응의 시작은 바로 트리아지에서 비롯됩니다. 이게 단순히 환자를 나누는 걸 넘어서요,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. 그럼 먼저 이 트리아지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이 트리아지라는 개념은요, 저 멀리 나폴레옹 시대 전쟁터에서 시작됐어요. 상상해보세요. 수많은 부상병들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?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.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. 우리가 가진 자원은 구해야 할 생명보다 항상, 언제나 부족하다는 현실이죠.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. 건물이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한 그런 재난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침착하게 매뉴얼을 따를 수 있을까요?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명확한 지점에서 그럼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. 바로 이 질문을 미 국방고등 연구기획국, 우리가 흔히 다파라고 부르는 곳에서 던진 거죠. 그리고 아주 야심찬 하이테크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. 다르파가 3년짜리 기술 경진대회를 열었어요.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인간 구조대원 대신에 로봇이랑 드론이 스스로 알아서 사상자를 찾아내고 원격으로 생체 신호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제일 위급하다, 이걸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단순한 테스트장이 아니에요. 어둠과 자욱한 먼지,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에 번쩍이는 성광까지 말 그대로 실제 재난 현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. 참가하는 기술들을 그야말로 극한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겠어?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. 성공의 척도는 아주 명확합니다.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찾아냈는가, 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는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 안에 긴급 환자를 얼마나 빨리 식별했는가, 이 세 가지로 평가받아요. 여기서 1분 1초의 지연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. 자,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술이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차세대 AI 비전 모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. 이번 챌린지의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가 바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프론토 팀인데요. 이 팀은 로봇 기술에다가 메타에서 개발한 두 개의 정말 강력한 AI 모델, 바로 샘과 디노를 결합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. 먼저 샘부터 볼때요.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뭐든지 분할하는 모델이에요. 이미지 속 객체의 윤곽을 따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. 중요한 건 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라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.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아시겠죠?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디노 모델입니다. 이게 기존 AI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. 보통 AI는 사람이 일일이 이건 자동차야, 이건 사람이야 하고 정답을 알려줘야 학습하잖아요.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. 근데 디노는 그런 정답지,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도 스스로 배웁니다.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생각해보세요. 예측 불가능한 재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미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AI에게 가르쳐줄 순 없잖아요. 디노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프론토 팀은 그라운딩 다이노라는 모델을 결합했는데요. 덕분에 AI한테 그냥 말로, 텍스트로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상처 찾아봐. 피가 어디 있지? 이런 식으로 단어만 입력해도 이미지 속에서 해당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들이 실제 로봇이랑 만나면 재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똑똑한 AI와 로봇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. 먼저 드론이 하늘의 눈이 돼서 현장 전체를 빠르게 훑으며 사상자들을 찾아내요. 그럼 바로 지상 로봇이 그 위치로 이동해서 고화질 이미지랑 생체 신호를 확보하죠.
이 데이터는 즉시 AI의 두뇌로 전송돼서 부상 정도를 분석하고요.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구조대원의 스마트폰에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순서대로 딱 하고 표시되는 겁니다. 정말 완벽한 협업이죠. AI의 눈은 우리 사람보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핵심 정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. 심박수나 호흡수 같은 기본적인 생체 신호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,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절단 부위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죠. 이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종합되어서 구조대원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응급 대응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? 단순히 로봇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설까요? 이 DARP 챌린지는요,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더 큰 그림이 있어요. 여기서 쌓이는 방대한 데이터들, 이게 나중에 어떤 트리아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. 다시 말해, 우리가 수백 년간 써왔던 트리아지 프로토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. 챌린지는 총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.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. 1단계에서 초기 시스템을 선보였다면 2단계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부여하는 식으로요. 이건 결국 이 기술들을 실험실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프론토 팀을 이끄는 에릭 이튼 교수의 이 말이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데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. 네, 결국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,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. AI가 구조의 최전선에 합류하는 시대.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을 구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